없으니까 이것만 한다. 일단 얘기 못 하신 거 있으면 이따 얘기하시고. 자, 이거 보세요. 일단 문제 첫 번째 맨 왼쪽에 있는 식 루트 해놓고 분자에 6제곱근의 a 이렇게 써있지. 그 다음에 아래는 세제곱근의 a 이렇게 써있고, 그 다음 세제곱근의 분자는 k제곱근의 a, 그 다음에 분모는 루트 a, 그 다음 했더니 그 결과가 6제곱근의 a분의 1 이렇게 써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계속 얘기했던 것이, 일단 분자에 있는 요 a 입장에서 바깥으로 튀어나갈 때 만나야 되는 벽은 얘도 나가야 되고 얘도 나가야 되는 거 맞죠? 근데 이제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건 2가 붙어 있는 거니까 이 밑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6과 2를 곱한 것이 12가 분모로 들어간다 이렇게 쓰라고. 맞죠? 그 다음에 얘는 3이랑 2랑 곱할 거니까 a의 6분의 1인 거 맞지? 그지? 자, 그 다음 곱하기.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a가 밖에 튀어나갈 때는 이 k와 요 3을 곱한 3k가 분모면 되는 거잖아 그냥. 그지? 그 다음 얘가 나갈 때는 여기에 2가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2하고 3이랑 곱해서 6분의 1이라고 튀어나가면 되는 거 맞죠? 그렇게 했더니, 자, 이거는 뭐 바꿀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씁시다. 6제곱근 6분의 1이야. 이 6분의 1을 여기 준다고 치면은 분자는 1이니까 그냥 계속 1이지. 그 다음 분모는 얘가 a의 6분의 1 되겠죠. 그러면 어차피 좌우가 똑같으면 되는 거니까 이미 얘하고 얘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거 두 개 약분해버리고, 그럼 결국에 남아있는 얘하고 얘를 계산한 이 값이 1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거 체크하고 있는 이 세 개를 계산할 때 그냥 이렇게 쓰는 거야. 첫 번째 지수 12분의 1, 그 다음 두 번째 지수 3k분의 1, 그 사이의 연산은 곱하기니까 더하기로 쓰시면 되고, 마찬가지 얘를 나누는 거니까 마지막에 6분의 1을 빼주면 되겠죠. 그렇게 한 것이 1 나오면 되는 거니까 이때 여기 써있는 이 지수가 0이면 끝나겠지, 그지? 됐어요? 자, 그래서 12분의 1 더하기 3k분의 1 빼기 6분의 1을 한 게 0이다를 계산하면 k가 나온다. 이게 되나? 넘어가시고, 그 다음 89번. 자, 문제에서 루트 x랑 루트 x분의 1을 뺀 것이 2래요. 근데 오른쪽에 써 있는 걸 보니까 다 지수가, 그지? 지수가 뭐라고 써 있잖아. 그러니까 항상 이런 루트 표현을 제발 이렇게 바꾸고 시작하자 그랬어. 앞에 거는 x의 2분의 1제곱이고 뒤에 있는 요 표현은 얘랑 역수인 거니까 그냥 지수에 마이너스만 갖다 붙이면 되는 거 맞죠? 그지? 자, 그래서 이 식을 요렇게 이해를 한 후에 내가 찾아야 되는 식은 좀 저 두 개야. 첫 번째, 분모는 x 플러스 1분의 분자는 x 세제곱에 더하기 x 2제곱이죠. 그 다음에 분모는 뒤에 거 x의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1분의 x의 마이너스 세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제곱인데, 제가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하자 했어요? 일단 얘를 먼저 묶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묶을 때 우리가 지수가 더 작은 애가 얘잖아.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요 표현을 묶을 때 이렇게 묶는 거야. x제곱으로 그냥 묶어. 됐어? 그러면 분자가 얘하고 얘가 나오기 위해서는 x 플러스 1일 수밖에 없잖아. 그럼 그게 얘랑 약분될 거 아니야. 이게 보인다고 이렇게. 이해됐어? 그럼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이것도 얘를 뭐 세제곱분의 1, 제곱분의 1 쓰고 통분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요거 자체를 x의 마이너스 세제곱으로 묶어요. 됐니? 근데 잘 보면 여기가 x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조금 힘들 수 있는데 마이너스 3 말고 마이너스 2로 묶어봐. 그러면 요렇게 처리했을 때 얘가 나오려고 여기가 x의 마이너스 1제곱이겠지. 그리고 요렇게 전개했을 때 얘가 나오려고 뒤에가 1이겠지. 그게 얘랑 약분되겠죠, 이렇게. 이해됐어? 그래서 결국에 이 하얀색으로 써있는 이거를 계산하는 방식이 얘를 x제곱으로 묶어내고 얘를 x 마이너스 2제곱으로 묶어내면 결국에 묶여있는 부분이 분모랑 같아서 지워진다 하고 마지막에 남아있는 건 결국에 x제곱이랑 x의 마이너스 2제곱밖에 없잖아. 그럼 얘를 찾기 위해서 얘를 써먹는 거니까 요거를 4제곱하면 나오겠죠.
잠깐만, 가운데가 백이네. 여기 백이네. 그지? 여기 백이네. 됐나? 그럼 요걸 찾는 거니까 정답은 이제 인수분해해서 x 플러스 x분의 1이랑 x 마이너스 x분의 1을 곱하면 제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얘하고 얘를 찾는 과정에서 쓸 수 있는 게 지금 이 식인 거지. 근데 잘 생각해봐. 얘를 제곱하면 이 모양이 나와요. 그렇다고 얘를 제곱한 게 바로 이 모양이 나오지는 않지. 왜냐면 얘를 제곱해버리면 여기가 플러스로 바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머리를 한 번 더 쓰면 되는 게 뭐냐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냥 얘를 A, 얘를 B. 그러면 A 마이너스 역수니까 A분의 1. A 마이너스 A분의 1이 2일 때 여기 들어가는 거는 A 제곱 더하기 A 제곱분의 1이잖아. 이걸 제곱하면 되니까. 그다음 여기 들어가는 거는 A 제곱 마이너스 A 제곱분의 1이잖아. 맞지? 그러면 얘를 찾기 위해서는 그냥 요식을 있는 그대로 제곱하면 되니까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 마이너스 2를 붙인 게 요거 제곱하고 4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6이라고 쓰면 되는 거 맞지? 그지? 근데 문제는 또 이 식기야. 이거 어떻게 풀어? 얘는 곱셈 공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얘를 한 번 더 합차 공식으로 써야지.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 그지 않아? 근데 여기서 요 자리에 들어가는 게 지금 안 나와 있는 거고 요 자리에 들어가는 게 2라고 써 있는 거잖아. 그럼 이제 마지막은 얘만 찾으면 되는데 도연아? 얘하고 얘하고의 관계는 이거를 제곱해서 4를 뺀 게 이거 제곱 아니에요? 기억나니? 곱셈 공식에서? 고1 걸 어디까지 해줘야 되나? a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에서 4를 뺀 게 a 마이너스 a분의 1의 제곱 아니야? 그지? 근데 지금 이렇게 쓰다 보니까 내가 필요한 게 이제 요거 하나만 구하면 되는데 그지? 얘를 가지고서 요걸 찾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고. 근데 a 빼기 a분의 1 얘가 2니까 그걸 제곱한 게 얘가 4라면 이걸 넘긴 게 8이잖아. 그럼 내가 알고 싶은 정답을 제곱한 게 8이니까 얘는 2루트 2가 되겠지. 그래서 이거 4개를 3개를 다 곱하니까 답이 24의 루트 2가 되겠죠. 알아들었어요? 잘 들어. 봐, 여기 봐. 애들이 특히 학생들 입장에서 이런 거를 풀다가 막히고 이런 거를 풀다가 막히면 자기가 일단은 지수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딱 잘라 얘기해주면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꺼내는 거 자체가 어렵다. 그럼 지수가 아직 약한 건데. 맞지? 그게 아니고 요거를 이렇게 바라보고 얘를 약분하는 것까지가 됐으면 넌 지수는 된 거야. 근데 그 다음에 이 노란색이랑 보라색이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고1 1학기 거가 안 되는 거야. 그냥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판단이 되면 얼른 네이버에 쳐서 곱셈공식 빨랑 외워. 아니 날 찾아와 내가 뽑아줄게. 알겠지? 근데 이거를 백날 첫날 이거 모른다고 나 지수 못해 나 지수 오답해야지 한다고 안 늘어. 이건 그냥 곱셈공식이 안 되는 거야. 알아들었죠? 지금 질문한 거야 한 친구지만 분명 이 중에 누군가는 이 문제를 틀린 사람이 반 이상일 거야. 난 알고 있어. (103번까지만) 하고 로그로 갑시다. 지금 여러분이 질문하신 문제가 저거 3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 보세요. 103번 2의 x제곱이랑 3의 마이너스 y제곱이랑 같아. 그리고 9의 y제곱이랑 6의 z제곱이랑 같아. 맞지? 근데 마지막에 내가 빼내야 되는 모양이 x분의 1과 y분의 1의 빼기 모양을 만들어야 돼. 근데 여기를 보면 x랑 y가 분수로 써있지가 않죠. 그러니까 분수 모양으로 억지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지? 맞아요? 그러면 그 생각을 어떻게 할까 이런 거를 공부한다는 얘기잖아. 지금 이 문제가. 그리고 잠깐 여기를 봐봐. 일단 여기는 xy가 써있는 건 좋아. 그지? 근데 갑자기 문제가 이거를 몇 z라고 쓰래. 여기식에 z를 포함시키래. 근데 봤더니 여긴 z가 안 써있고 z는 여기밖에 안 써있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식 사이의 연관성을 또 찾아내는 것도 이제 숙제인 거지.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 첫 번째 미션, 얘네들을 분수 형태로 만들어내는 걸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 얘하고 얘를 부드럽게 연결해서 x, y, z가 한 줄에 써있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 두 개 연립을 하라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이해됐어요? 근데 이 초록색 두 식을 보면은 두 개가 관련성이 있는 거는 얘하고 얘는 밑을 3으로 만들 수 있지.
그리고 지수도 YY로 대충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밑을 3으로 혹은 9로 만들어준다. 됐어? 자, 그러면 봐봐. 이 식을 똑같이 9의 Y승으로 만들게. 그러면 이 첫 번째 있는 식에다가 마이너스 2제곱을 해줘야 얘가 9의 Y제곱 되는 거 맞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이 마이너스 2제곱을 해줄 수밖에 없잖아. 그렇게 해서 식을 써보면 첫 번째 식은 2의 마이너스 2x 제곱이랑 9의 y제곱이랑 같은 거고 그 9의 y제곱이 6의 z제곱이랑도 똑같다고 써 있는 거지. 이해됐어요? 근데 지금 쓰다 보니까 결국에 3개가 같다고 나왔잖아? 그럼 우리 맨날 하는 거 3개가 같다고 나오면 마지막 하나를 억지로 문자로 잡아서 이거를 얘네끼리 비교를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같고 이렇게 같고 이렇게 같다고 하자. 됐지? 그럼 그 생각을 하고서 식을 써보자 이런 얘기야. 물론 쉽진 않지. 너네가 물어본 것 중에 이게 제일 어려울 거야 아마도. 자, 그러면 첫 번째 얘하고 얘가 같다. 그거를 4의 마이너스 x승은 k다라고 써도 되는 거 맞아요? 뭐 혹은 4분의 1의 x제곱이 k랑 같다 이렇게 써도 되겠죠? 같은 얘기죠 다. 그러니까 뭐가 제일 편리할지는 너가 판단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9의 y제곱은 k다. 혹은 뭐 3의 2y제곱은 k다 이렇게 써도 되겠지? 그잖아. 그 다음 마찬가지 6의 z제곱이니까 6은 k의 z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써도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런 모양들을 보고 도대체 x, y, g가 어떻게 같이 써 있을 수 있냐 이건데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 여기 보이는 이 6은 뭐예요? 2 곱하기 3이잖아. 그러니까 이 6이라는 모양은 2 곱하기 3이고 그게 k의 z분의 1제곱이래. 그러면 내가 무조건 여기 위에 있는 이 식을 보고서 2하고 3을 만들면 되지. 근데 여기서 2하고 3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 얘를 만든다? 이걸 이렇게 쓰는 게 낫겠네? 봐봐. 여기를 2의 마이너스 2x제곱은 k다 이렇게 써주고 그래야 2가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그리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2x승을 여기다가 보내버리면 되죠. 그러면 2라는 값은 k의 마이너스 2x분의 1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그럼 이렇게 구한 초록색을 여기다가 넣으면 될 거 아니야. 맞잖아. 자, 그리고 이젠 3이 필요해. 3이 필요하니까 이제 얘만 남기고 요 2y를 넘기면 되죠. 그지? 그러니까 3은 k의 2y분의 1제곱 이렇게 써주면 어쨌거나 여기에 2하고 3 대신에 들어갈 거를 요거랑 요거라고 써줄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자, 2 곱하기 3 대신에 얘 곱하기 얘라고 써주면 그게 k의 마이너스 2x분의 1과 플러스 2y분의 1을 곱하는 거고 그치? 그렇게 썼더니 그놈이 k의 z분의 1하고 똑같다는 거잖아. 그럼 지수끼리 같을 건데 곱셈이니까 지수끼리 더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 2x분의 1과 2y분의 1을 더한 것이 z분의 1과 같다 이런 얘기죠. 근데 내가 맨 처음부터 하고 싶었던 거는 x분의 1과 y분의 1을 빼는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x분의 1과 y분의 1의 빼기 모양을 만들려면 양변에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하면 되지. 그러면 얘가 x분의 1, 얘가 마이너스 y분의 1 이라고 써진 게 마이너스 z분의 2가 되면서 끝나겠죠. 됐어. 어려운 건데 요약하면 이래. 요약하면 결국에 내가 만들어야 되는 모양은 x, y가 분모에 있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옆으로 이항할 수밖에 없어. 근데 이 상태로 두고 그냥 이항하면 x분의 y가 될 뿐이잖아. 그렇잖아. 그게 아니라 이런 모양을 만들어내서 이렇게 하나로 보고서 넘기면 되는 거잖아. 근데 그런 과정을 만들려면 얘랑 얘를 연립하는 게 먼저란 얘기지.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나서부터 정리 한번 해보시면 아마 여기서부터는 앞 문제랑 비슷할 거야. 근데 요거 두 개를 연립해서 이런 모양을 만드는 게 어려운 거지, 이 문제는. 됐지? 알아들었어요? 네. 정리하고 센 2단원 로그로 오세요. 저번에 배운 것까지 같이 대표 문제 풀면서 공부할 거고 그 다음부터 이제 처음 배우는 거 오늘 설명할 거고
160번 오세요. 일단 여기다가 짧게 복습부터 하고 갑시다. 첫 번째, a의 x제곱을 b다라고 써있는 이런 지수 표현을 로그로 바꾸는 방법은 일단 지수가 혼자 있는 거고, 맞지? 그 다음에 한 번 밑은 영원한 밑이라서 a를 여전히 밑에 쓰는 거고, 아직 한 번도 안 쓴 b를 그 옆에다가 붙이는 거고, 이것의 이름이 진수 맞죠? 그리고 진수 조건은 진수가 무조건 양수여야만 하는 거고, 그치? 그 다음 여기 들어가는 거를 밑이라고 부를 건데, 밑 조건은 뭐니? 그래, 0보다는 커야 하면서 1이면 안 된다까지였어. 그치? 또 반대로 만약에 로그 a의 b를 풀었더니 그게 x다라고 써있는 이런 로그 표현을 억지로 지수로 바꿀 일이 생긴다고 하면 한 번 밑은 영원한 밑이니까 a를 똑같이 밑에 쓰는 거고, 이제는 x하고 b의 위치가 바뀐다라고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태로 보면 된다. 됐죠? 160번. 지금 보시면 여기는 다 로그로 써 있어. 근데 갑자기 문제가 지수를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지금 저 두 개의 힌트식을 전부 다 지수 형태로 바꾸란 얘기야. 그럼 로그 a에 3을 붙인 것이 2다를 억지로 지수로 바꾸세요. 그러면 a를 제곱한 것이 3이다 맞죠? 그지? 그 다음 로그 3의 5라는 값이 는 b래. 그럼 지금부터 하면 되는 거는 3의 b제곱을 한 것이 5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이 두 개를 잘 정리하여 a의 b제곱을 만들란 얘긴데, 잘 보시면 a를 밑으로 하고 b가 지수로 가야 돼. 그리고 여기 식 보면은 두 개가 연립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3하고 3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까 그 문제랑 똑같이 여기의 식을 전체적으로 b제곱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야. 그래야 3의 b제곱이 똑같아지는 거잖아.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결국에 이 식 두 개는 a의 2b제곱을 한 게 3의 b제곱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3의 b제곱은 5랑 같은 거니까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게 a의 2b제곱이 5랑 똑같다 이런 얘기 맞죠? 자, 얘를 보고 얘를 거꾸로 추적하라는 얘기는 이 녀석을 제곱한 게 얘니까 이거의 정답은 루트 5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해했어요? 물어보자. 여기 뭐야? 해봐. 자, 이거를 제곱한 게 얘지. 그럼 여기서 이거의 제곱근이 얘지. 근데 정답이 왜 얘야? 이건 안 돼? 뭐 보기에 없으니까?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지. 왜 정답이 둘 중에서 얘밖에 안 되는 건데? 만약에 a가 음수면 음수의 몇 제곱을 한 게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a가 음수일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지. 첫 번째 써있는 로그 표현에서 밑조건 때문에 얘가 양수라는 게 보장되어 있는 거잖아. 그럼 양수의 몇 제곱을 한 게 음수가 나올 리가 없기 때문에 정답이 얘인 거지. 라고 본인이 알고 넘어가는 거랑 그냥 뭐 대충 뭐 제곱인데 저게 없네 답은 얘겠지 하고 넘어가는 건 다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문제도 대표 문제인데 만만치는 않아. 아무튼 첫 번째 얘기는 로그 표현을 지수로 바꿀 수 있어서 a제곱을 3이다라고 만들고 얘를 만들 수 있으면 되는 건데, 방금 아까 했던 103번 문제랑 똑같이 얘하고 얘를 연립해서 두 개를 엮어주는 과정에서 얘를 b제곱을 하는 생각이 필요하다 하고 끝이지. 됐지? 정리하시고 그리고 내가 약간 권장하는 방식은 너가 칠판을 보고 이해했으면 약간 의도적으로 따라 적지 않으려고 하는 게 더 좋아. 막말로 너 이거 받아 적었어. 그럼 여기 거기 빈칸 아니니까 체크할 때 다시 안 보잖아. 그지? 근데 정말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약간 나중에 볼 때 참고가 필요하다 하는 것만 적는 거지. 이거를 열심히 적는 것이 곧 이퀄 공부가 아니야. 자, 그 다음 보세요. 163번. 지금 보시는 저 로그가 정의가 되도록 하래요. 자, 로그의 밑은 x-1이고 그 다음에 로그의 진수는 이렇게 2차식으로 써 있는데, 이 로그가 정의가 된다는 얘기가 아까 우리 했던 얘기로 첫 번째 밑조건, 밑조건은 밑에 해당하는 x-1이라는 숫자가 양수이면서 절대로 1일 수는 없다 이렇게 쓰는 거지. 그 다음 두 번째 진수, 진수 조건은 이 숫자가 0보다는 반드시 클 수밖에 없다 라는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다 풀란 얘기죠.
개념할 때 썼어. 자, 답 내보세요 이거. 방학 직전에 막 세특 쓰고 발표하고 바쁘실 텐데 그럴 때 하던 대로 쭉 하는 게 실력이야. 알겠지? 그리고 영어에서 단어가 기본이잖아. 수학에서는 계산이 기본이야. 자, 답 내보시면 첫 번째 밑조건에 의해서 x는 1보다 커야 되고 x는 2가 아니어야 되고 그 다음 이 부등식 풀 때 마이너스 다 곱해주게 되면 x제곱 빼기 6x 플러스 5가 음수인 거고 인수분해 했더니 x-1에 x-5 맞죠? 그래서 얘가 1부터 5 사이인 거 맞지? 근데 정수 중에서 1보단 커야 되고 2는 아닌데 2 사이에 있으려면 x는 3 아니면 4밖에 될 수 없겠지, 그치? 자, 165번 보세요. 로그의 성질 첫 번째 로그의 밑이 a고 진수를 1이라고 잡으면 그 값은 얼마다? 0이다. 밑에 관계없이 진수가 1이면 답은 0이다. 정답은 a의 0제곱이 1이니까. 두 번째, 밑이 뭐가 왔는데 진수도 똑같이 a가 오면 그 값은 얼마다? 1이다. a의 1제곱이 a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만약에 밑이 서로 같은 로그가 로그 a의 b와 로그 a의 c가 더해져 있다고 치면 정답은 밑을 똑같이 a로 만들면서 진수끼리 곱하여 쓴다, 맞죠? 만약에 여기가 빼기로 써 있으면 나누기로 c분의 b라고 쓰는 거고. 그 다음 네 번째, 로그 a에 진수 자리에 이렇게 거듭 제곱의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이 n을 앞으로 내려서 n 곱하기 로그 a의 b라고 쓸 수 있다 까지지. 자, 이 네 가지만 얘기해서 저번에, 그쵸? 1시간 동안. 그러면 이 네 가지만 가지고 저걸 푼다는 얘긴데 1번 보시면 밑이 같아요. 근데 더하기예요. 곱하고 싶잖아, 그치? 곱할 건데 잘 보시면 여기 있는 2는 개수야. 근데 여긴 개수가 2가 없잖아. 그러니까 일단 이 2를 없애서 올려줘야 돼, 위로. 이 4번 성질에서 이 n이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이해를 하는 거랑 같다고. 그러니까 결국 얘는 요 2를 지워버리면 여기가 루트 6의 제곱일 거 아니야. 그럼 결국 이 표현이 로그 2의 6이랑 같겠죠. 그리고 나서 두 개를 더할 때 진수끼리 곱하면 되지. 됐어? 그럼 진수끼리 곱해버리면 정답이 로그 2에 야 3분의 8이랑 6이랑 곱하면 얼마니? 16이잖아? 그럼 로그 2의 16이 4라고 주장하는 게 1번인데 맞아요? 왜 아니야? 2의 4승이 16이잖아. 맞잖아. 아니면 봐봐. 2의 4승이 16이니까 라고 해도 되고 또는 16을 소인수분해서 2의 4승이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지? 그리고 그 4를 앞으로 내려주게 되면 4 곱하기 로그 2의 2니까 4가 되는 거잖아. 편한 대로 보세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1번은 맞는 얘기하고 있는 거야. 됐지? 그 다음 2번 로그끼리의 곱셈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냥 2번이 틀렸어. 없어서 틀린 거야. 할 수가 없어요. 맞나? 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때 굉장히 강조했잖아. 야, 로그에서의 덧셈 공식, 뺄셈 공식은 있어. 자, 밑이 같을 때 덧셈이면 곱해라. 뺄셈이면 나눠라. 또 잘못 외워가지고. 그러니까 로그끼리 곱하기 무조건 틀렸어. 2번 틀렸어. 이렇게 하는 애가 있다고.
근데 그게 아니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야 이거? 이게 마이너스 5잖아. 잘 생각해 봐봐. 로그 2에 32분의 1이면 로그 2에 마이너스 5제곱이잖아요. 32분의 1이 얘니까. 그래서 결국 앞에 있는 표현이 마이너스 5지. 그치? 맞아? 자, 그 다음에 이거 여기도 분수고 여기도 분수니까 좀 띠껍긴 한데 잘 생각해봐. 로그 2분의 1에 16분의 1이야. 근데 16분의 1은 2분의 1의 4승 아니야? 그럼 결국에 이 4를 내려주게 되면 얘 4겠죠. 여기 같으니까. 그지? 알아들었어 지금? 그러니까 결국 얘가 마이너스 5고 얘가 4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곱한 게 얘다라고 하는 건 맞지? 가끔 가다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 로그에 곱하기는 없어요. 2번 틀렸어요. 이런 친구가 있단 말이야. 계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알겠지? 됐니? 자, 그 다음 3, 4, 5번 할 건데 야, 이런 것도 처음이니까 하는 거지. 나중에 선생님 계산 너무 빨라 이러지 말고. 자, 3번 보세요. 너무 좁다. 여기다 쓸래. 3번. 자, 로그 3에 3분의 4 더하기 3 곱하기 로그 3에 세제곱근의 12분의 1이래요. 맞아요? 그럼 일단 첫 번째 저 1번 문제랑 마찬가지로 여기에 개수는 1인데 여긴 개수가 1이 아니니까 첫 번째는 개수를 맞춰줘서 이 3을 열로 올려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로그 3에 3분의 4 있고 이 세제곱을 여기다가 이렇게 올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 얘를 지워버리면. 그럼 결국에 세제곱근에다가 또 세제곱이니까 얘는 그냥 12분의 1이 되겠지. 그러면 밑이 같은 로그의 덧셈 꼴인 거니까 진수끼리 곱할 수 있잖아. 그럼 진수끼리 곱해봤더니 얼마니? 9분의 1이니? 그럼 얘는 얼마일까 생각해보시면은 3의 몇 제곱이 얘야? 마이너스 2제곱이죠. 3의 제곱이 9인데 역수니까 마이너스 2제곱이잖아. 알아들었지? 그래서 지금 3번이 틀렸네. 답 나왔네. 그지? 그럼 3번 답 체크하고 4번하고 5번이 왜 맞나 얼렁 해봐. 너는 지금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4번하고 5번까지 해보시고 넘어오세요. 계산 쉽다고 내 말 무시하지 말고 너네 연말 숙제 지수로그 연산 200문제다. (1학기) 때 성적이 마음에 드시면 지금처럼 사시고요. 1학년 때 성적이. 1학년 때 성적이 마음에 안 드시면 환골탈태 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아예 그냥 뼛속부터 다 바뀐다는 얘기야. 너가 살아왔던 방식이. 그게 되는 게 겨울방학밖에 없어. 3월달에 계약해봐. 수행평가 더 빡세지, 그지? 딱 1분 동안만 한번 해보시고 답 나왔으면 다음 거 오시고. 제발 나를 믿어. 알았지? 난 수포자 예비고3 문과생 애들 수능 3등급 만들기 전문이야. 그럼 그 새끼를 데리고 처음에 하는 게 이거부터 한다고. 고3 올라가는 수포자 데리고 이거부터 한단 말이야. 자, 다음 볼게요. 오세요. 자, 로그 2에 x 플러스 y가 3, 그 다음에 로그 2에 x와 로그 2에 y를 더한 값이 3이라고 써 있어. 되게 비슷하게 생겼잖아. 이게 숫자가 일부러 이렇게 나온 거거든. 여기도 3이고 뭔가 로그 2 똑같고 뭔가 x, y 더해져 있고 더해져 있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문제가 담고 있는 뜻은 첫 번째, 이 두 번째에 있는 식은 밑이 같은 로그들을 더하고 있는 거니까 얘를 로그 2에 x와 y를 곱한 걸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게 는 3이라는 거지. 그런데 위에 있는 뜻은 뭐냐면 아무 뜻이 없어요. 그냥 저대로 그냥 끝난 거야. 됐어? 그러니까 이 노란색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2를 세제곱한 게 얘다. 맞지? 그래서 x 곱하기 y가 는 8이다는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건데 얘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이렇게 쓰는 거야. 2의 세제곱을 한 게 얘다 이렇게 쓰는 거라고. 그래서 x 플러스 y가 2의 세제곱이니까 8이라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로그의 연산 성질은 노란색이고 보라색은 헷갈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쓴다. 되나? 그럼 요거를 보고 답을 내는 게 x의 세제곱과 y 세제곱의 합이니까 곱셈 공식으로 xy를 더한 거의 세제곱에서 3xy 곱하기 x 플러스 y가 바로 나오면 되는 거고 안 나온다, 버벅인다, 얼른 외워라. 알았지? 이런 게 기초인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8 넣으면 8의 세제곱이고요. 여기다가 88 집어넣으면 3 곱하기 8 곱하기 8이잖아.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8의 세제곱이 얼마야? 바로 안 나오지? 그럼 나처럼 하려면 제발. 나는 돼. 512, 190이 돼. 너네 안 되잖아. 그러면 공통적으로 있는 게 8의 제곱 맞아요? 그럼 묶어요. 여긴 8 빼기 3이잖아요. 그죠? 8의 제곱이 이거인 걸 모르는 새끼는 어딨나? 없잖아. 이 정도를 하는 게 낫고 빠르겠지. 그치? 답은 320이다. 나아갈 길이 멀어. 171번은 집 가서 하실 건데 여러분들이 이 도형의 성질을 기억할 리 만무하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아니야, 이거 기억한 이쁜이도 있겠지. 자, 때가 언제냐면 평면좌표 직선의 방정식. 자, 여기가 3하고 2래요. 위에 있는 각도가 있는데 이 위에 있는 각도 이 새끼를 반으로 쪼개는 여기래. 그러면 여기랑 여기는 몇 대 몇? 그 정도는 기억합니까? 그럼 아주 이쁜 거야. 됐지? 근데 간혹 가다가 여기가 똑같으니까 여기 똑같겠지. 중점 이러고 있는 애가 있어.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얘랑 얘가 3대 2니까 여기 3대 2란 얘기야. 그럼 집에 가서 이거 대 이거는 3대 2라고 놓고 풀란 얘기지. 됐지? 자, 이렇게 너네가 앞에 있는 과정 까먹어서 못할 것 같은 거 얘기해 줄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넘어오세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우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잠깐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지 말고 제 설명을 들어보세요. 알겠죠? 일단 문제 풀기 전에 이런 제목을 봐봐. 제목이 뭐래? 로그의 밑에 변환이래. 그치? 그러니까 뭔가 밑에 있는 숫자를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일 거 아니야. 한번 그리고 그냥 쳐다보세요. 보면은 여기는 밑이 2고 여기 밑이 3이래. 밑이 같아야 더하고 뺄 수 있다며. 선생님 거짓말한 거예요? 아니지. 이게 배우란 얘기지 새로. 봐봐. 자,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 얘기는 로그에 A에 B가 있어요. 그지? 그 값과 똑같은 거를 내가 예를 들어 이렇게 C라고 해볼게. 됐니?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진 지수 형태의 표현은 A의 C제곱을 한 게 B잖아. 그치? 맞지? 그러면 로그에 B의 A는 뭘까? 라고 물었을 때 즉 밑과 진수의 위치가 서로 바뀌었을 때잖아? 그럼 얘는 정답이 C분의 1이에요. 즉 이 관계, 밑과 진수의 위치가 바뀌면 그냥 역수라고. 됐어? 여기서 한번 확인해봐. 이렇게 만들면 이게 B의 C분의 1제곱이 A라는 거지? 둘이 같은 말인 거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첫 번째, 내가 만약에 여기가 로그 2에 여기가 만약에 3이야? 근데 하다 보니까 밑이 2인 게 마음에 안 들어. 얘 빼고 나머지가 싹 다 밑이 3이야. 그러면은 이 표현을 바꿔서 밑을 3으로 만들고 싶어지는 거잖아. 그러면은 얘하고 얘 위치를 바꾸는 대가로 역수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알아들었어요? 첫 번째 얘기가 지금 여기 적을게. 로그의 A의 B랑 같은 표현은 로그의 B의 A분의 1이다. 밑과 진수를 바꾸면서 역수 취급한다. 되나? 그 다음 두 번째. 미리 쓸게요. 로그 A의 B라는 거를 봤는데 밑이 A인 게 마음에 안 들어. 됐어?
밑을 C라고 쓰고 싶어. 근데 C는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잖아. 그 새로운 밑을 도입하고 싶을 때 얘를 어거지로 분수 형태로 바꾸면 여기를 분자도 로그, 분모도 로그라고 쓸 건데 새로운 밑을 아무거나 C라고 써주게 되면은 여기에 원래 밑이었던 게 분모의 밑으로, 분모의 진수로 가는 거야. 그 다음 원래 진수였던 게 분자의 진수로 가는 거야. 됐어요? 이거를 그냥 한번 이렇게 써봅시다. A의 X제곱이 B야. 여기 봐. 이거 증명하는 거야, 지금. 이거 증명하는 거야. 그럼 얘를 보고 내가 로그 형태로 바꾸면 X는 뭐니? X 뭐라고 써야 돼? 로그의 A의 B잖아. 그지? 근데 잘 생각해봐. 야, 얘하고 얘가 어차피 같을 거라면 내가 로그라고 하는 표현에다가 여기에 진수도 A의 X승을 쓰고 여기에 진수도 B를 써주면 같겠죠. 아니 그렇잖아. 진수가 똑같다며. 그럼 답이 같겠지. 그리고 그 밑을 한번 새로운 밑으로 이렇게 C라고 써보자 이런 얘기야. 됐어요? 알아듣지? 얘랑 얘랑 어차피 같을 거니까 그걸 새로운 진수로 써보자 이런 뜻이지. 자,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양변에 밑이 C인 로그를 취한다라 그래. 아, 글씨가 안 써져. 됐어요? 봐봐. A에 X제곱이 있고 B가 있대. 아, 여기다 로그를 써야겠다. 그러면 여기도 로그를 써주고 여기도 로그를 써주면 된다고. 근데 그 로그의 밑을 똑같이 C라고 잡으면 둘이 다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지. 됐니? 그러면 이런 식의 상황에서 이 파란색 식을 쳐다봐봐. 그러면 얘가 지금 진수의 거듭제곱에 X가 있는 거잖아. 그럼 그 X를 앞으로 내려주면은 X 곱하기 로그 C의 A 맞아요? 그리고 얘가 로그 C의 B 맞아요? 근데 내가 X만 알고 싶다고 치면 이 새끼 나누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나눠보니까 어떻게 생겼어?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라고 써있는 거 맞니? 그게 이 표현이잖아. 저거. 이해돼? 그럼 다시 봐봐. 예를 들어 여기 봐봐. 만약에 내가 문제를 풀고 있는데 여기가 로그 2의 3이라고 나왔어. 근데 그 뒤에 달려있는 애새끼들을 보니까 여기 애들이 전부 다 밑이 7이네? 그럼 밑이 같아야 연산을 할 수 있다며. 근데 여기 밑이 7이 아니잖아. 그럼 이럴 때 얘를 밑을 7로 만들어줄 수 있는 무기가 저거라고. 그럼 뭐라고 쓸 수 있는 거냐면은 일단 나는 밑을 7로 바꾸고 싶은데 얘가 밑에 있는 숫자니까 얘를 밑에 진수로 쓰는 거야. 그리고 3을 위에 진수로 쓰는 거고. 그리고 새롭게 여기다가 로그 7이라고 적어주면 된다 이런 얘기라고. 알겠어요? 이럴 때 쓰는 거다. 자, 지금 딱 요거 두 개. 밑과 진수의 위치가 수합되면 역수다라고 이해하는 거 하나랑 새로운 밑을 도입해서 쓸 수 있다 요거 하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맞나? 마지막 하나 남았어. 마지막 하나. 잘 봐. 밑이 A야. 그리고 A에 지수가 있을 거야. 됐지? 근데 그 지수 꼬라지에 보니까 로그가 써있네. 그 여기가 B의 C래.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3에 로그 2의 7 이렇게 있으면 어쨌거나 로그 2의 7도 지수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숫자냐 숫자. 그러니까 3의 요거 제곱이다 이렇게 써있는 거지. 근데 이 새끼가 뭔지 모르는 것 뿐이고. 그러니까 요럴 때 어떻게 풀 거냐 이거죠. 이거는 말로 기억하세요. 말로. 가운데 B를 유지하며 양 끝에 너희들의 위치가 바뀔 수 있다야. 그러니까 C를 A 자리에 넣고 A를 C 자리에 넣을 수 있다. 대신 로그 B는 그대로 있겠죠. 이런 식으로. 됐나? 그러니까 요거는 한번 요렇게만 이해해 봐봐. 여기 봐봐. 만약에 여기가 4야. 그리고 여기가 로그 2의 8이야. 그러면 있는 그대로 계산하면 얼마야? 이게 얼마죠? 그러면 4의 3승이니까 얼만데? 64잖아. 근데 방금 저기서 알려준 대로 주황색처럼 써보자고. 가운데 있는 로그 2를 그대로 유지를 한 대신 4와 8의 위치가 바뀐다고 치면 여기가 8이고 여기가 4인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얼만데? 그럼 8의 제곱이니까 같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 됐지? 내가 너무 문자 써가면서 증명하면 힘드니까 요건 이렇게만 하고 넘어갈게. 됐나? 됐어요? 물론 로그의 성질에 대한 빡센 증명은 계약하면 다 해야 돼. 수행평가에 나온다. 근데 지금은 딱 요 정도만 갖다 드리고 넘어가자고. 됐지? 그리고 원래는 저번 시간에 했어야 되는 건데 요거 하나만 마지막 마무리 할게요. 봐봐요. 그때 너네가 너무 힘들까 봐. 자, 진수는 그대로고 지수의 거듭 제곱이 있을 때 얘를 쓰는 방식이 n이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나머지가 그대로 써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거듭 제곱이 b에는 없는데 밑이 거듭 제곱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이때는 어떻게 쓸까라는 거야. 이때는 정답이 역시나 이 n이 바깥에 나가는 것처럼 m도 나갈 수가 있거든. 근데 나갈 때 역수로 나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n분의 1로 나가고 여기가 로그 a의 b다라고 써보자. 준영아 눈 떠. 계산이야. 봐봐. 만약에 여기가 로그 4의 16이에요. 얼마니? 4의 몇 제곱이 예지 하면서 떠올리시면 그냥 2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는 뭐 이런 공식을 쓴 게 아니고 그냥 로그의 정의를 쓴 거잖아. 4의 제곱이 이 새끼다, 맞지? 근데 한번 얘를 로그 4의 16 대신에 2의 4제곱이라고 쓸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4도 2의 제곱이라고 바꿀 수 있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4가 바깥에 나갈 때는 그냥 4로 나간다며. 그지? 그리고 여기 있는 2가 나갈 때는 지금 역수로 나간다며. 그거를 2분의라고 이렇게 이해해주면 결국에 4가 나갔고 2도 나갔으니까 남은 게 로그 2의 2밖에 없잖아. 근데 이게 1일 거니까 답이 2지. 됐어? 그래서 마지막 공식은 요거 하나만 적을게요. 로그의 a의 m제곱, b의 n제곱 이렇게 밑과 진수가 둘 다 거듭제곱으로 써 있을 때 m은 나갈 때 역수로 나가고 n은 나갈 때 그냥 나가고 나머지를 로그 a의 b라고 쓰면 된다. 자, 너네가 배울 모든 연산은 이걸로 끝나. 알겠지? 너무 많죠? 저번 시간 것까지 포함하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용하면서 문제 풀면 되니까 적을 필요 없어. 앞에 다 써 있어. 보고 그냥 끄덕끄덕 됐으면 이제 외우시면 됩니다. 알겠죠? 같이 문제 풀면서 할 테니까 여기를 봐. 제가 할게요. 지운다. 어차피 앞에 써 있어. 여기서부터는 오늘 처음 볼 거니까 제가 다 풀어드릴게요. 대표 문제. 봐봐요. 일단은 보시면 여기는 2하고 3이 밑이야. 여기도 2하고 3이 밑이지. 그지? 근데 단순 더하기 빼기가 아니고 여기는 곱하기인데 심지어 밑도 다르잖아. 그럼 이제 아까 배운 내용 중에서 밑을 바꿀 수가 있을까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173번에 있는 요 문제는 한번 요런 식으로 해봅시다. 일단 문제를 적으면 로그 2의 6과 로그 3의 6을 곱하고 그 다음에 로그 2의 3과 로그 3의 2를 빼라 그랬어. 그치? 근데 우리가 배운 내용에 의하면 여기 있는 6은 2 곱하기 3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로그 2의 2 곱하기 3이라고 볼 수 있고 얘도 로그 3의 2 곱하기 3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가 곱하기잖아요. 근데 보니까 진수끼리 곱셈으로 돼 있으면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으로 이렇게 두 개를 뜯을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럼 얘가 원래는 로그 2의 2와 로그 2의 3의 곱으로 써 있지 않았겠냐고.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두 번 뜯어주면 로그 3의 2와 로그 3의 3의 곱으로 써 있었겠지. 그리고 그걸 곱하기 하는 거지. 근데 보다시피 얘는 1일 거고 얘도 1일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1 플러스 로그 2의 3 그리고 얘는 1 플러스 로그 3의 2죠. 순서 바꿔주면. 돼, 안 돼? 맞아요? 얘가 1이니까? 그럼 이거 곱하기를 한 땀 한 땀 전개하시고 얘를 빼면 되겠네? 근데 요렇게 전개하면 1이고 요렇게 전개하면 로그 3의 2고 요렇게 전개하면 1이고 아니 로그 2의 3이고 맞아요?
헤이, 이거 얼마니? 이놈이랑 곱한 거 얼마야? 이게 오늘 배운 거야. 로그 A의 B랑 로그 B의 A랑 위치가 서로 바뀌면 역수라 그랬죠, 그죠? 그럼 요 놈을 여기다가 올려줘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로그 A의 B와 로그 B의 A를 곱한 것이 1이다가 나오지.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순서가 꼬여있는 모양을 곱하게 됐을 땐 답이 1인 거야. 그래서 처음으로 나오는 거지. 너네 입장에서. 너네 인생에 처음 나오는 로그 곱하기 공식. 됐어? 지금까지 내가 알려준 모든 로그 공식은 다 더하기 빼기였잖아. 근데 로그끼리 곱하기를 할 때 성립하는 첫 번째 성질이 뭐냐면 얘하고 얘가 서로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것끼리 곱했을 때 정답은 1이라고. 그러니까 얘 곱하기 얘가 1인 거죠. 얘 곱하기 얘가. 그러면 결국에 이 부분을 정리한 게 얘니까 그거랑 얘랑 빼버리면 이렇게 지워지고 답이 2겠지. 이해했어요? 천천히 할게. 정리하세요. 얘들아, 지금이야 힘들지. 2주 지나봐. 지수로그 함수 배울 때는 연산할 때가 좋았어요 이럴 거야. 자, 다음 보세요. 179번. 쉬는 시간 딱 제때 드릴 테니까. 지금 보시면 저기 보이는 표현에 지수가 굉장히 복잡하게 써 있다 맞죠? 자, 크게 써볼게. 9에 하나씩 쓴다. 2에 로그 3의 5 빼기 3 곱하기 로그 3분의 1의 4. 그 다음 빼기 2 곱하기 로그 3의 20 이렇게 써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일단 지수만 먼저 계산하자고. 근데 보아하니 여기 보이는 밑들이 다 3이라고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얘도 3으로 바꾸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지금 얘는 3인데 이 새끼는 3이 아니야. 어떻게 할까? 요거를 이렇게 쓰자는 얘기야. 3 곱하기 로그 3분의 1이면 실제로 3의 마이너스 1제곱 아닌가? 그거에 4 써 있는 거 맞아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게 여기 있는 이 거듭제곱의 지수가 나갈 땐 역수로 나간다면서. 근데 해봤자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써 있겠지. 그러니까 이 노란색 표현은 실제로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이 바깥에 튀어나간다고 치면 마이너스 3 곱하기 로그 3의 4랑 같은 거죠. 됐어요? 그런데 그 앞에 마이너스가 또 있으니까 결국 플러스로 바뀌겠네? 정도를 생각하시면 9에 자, 요 놈 하나하나 바꾼다. 로그 3에 자, 2를 올려주시면 25다. 5의 제곱이니까요. 그 다음 맞지? 플러스 얘를 마이너스랑 얘랑 만나갖고 플러스가 된다 그랬고 그게 3 곱하기 로그 3의 4란 얘기고 그 다음 마이너스 2 곱하기 로그 3의 20이다 맞죠? 그러면 여기 있던 2를 올려서 25로 바꾼 거랑 마찬가지로 3도 올려주고 2도 올려주면 되겠네. 그러면 9 곱하기 9에 로그 3의 25 플러스 로그 3의 4의 세제곱이니까 64 맞나요? 그 다음 빼기 20의 제곱이니까 400 그지? 그지? 그러면은 여기 있는 9는 냅두고 결국에 얘를 봤을 때 밑이 같은 로그들을 더하고 빼고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 보라색 부분을 바꿔버리면 이게 로그 3에 25랑 64는 곱하기로 처리할 건데 얘는 뺄 거니까 400을 분모로 나눠버리면 되겠죠. 그지? 계산하면 얼마일까? 자, 요거하고 요거를 약분한 게 16이에요. 분모가 16. 16이랑 64니까 4가 되겠죠. 그럼 결국 남아있는 거 여기는 9고 여기는 로그 3에 4란 얘기잖아. 어머 이거 어떻게 풀지? 얘랑 위치를 바꾼다. 가운데는 냅두고 얘네 9하고 4를 위치 바꾼다고. 그러면 4를 그냥 쓰고 로그 3을 냅두고 9가 여기 오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얘가 제곱이잖아. 그럼 답이 16인 거지. 됐어. 지금 나 너네 데리고 지금 걸음마 하는 중이야. 누군 지금 뛰고 있고 누구는 지금 아직 기어다니고 있어. 그러니까 천천히 하자고 같이. 알아들어요? 요거 한 번만 다시 얘기하고 쉴게. 봐봐. 어쨌거나 복잡한 표현 보고 쫄지 않는다. 너가 배운 대로 한다. 배운 대로 봤더니 일단 지수가 복잡하니까 얘를 먼저 쓰란 얘기일 거 아니야. 봤더니 밑이 다 3으로 같게 될 수가 있어. 여긴 3분의 1이야. 그거를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보고 내보낼 수 있다. 그치?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 부호가 얘를 만나서 더하기로 바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배운 대로 밑이 같은 것끼리의 덧셈 뺄셈이니까 얘는 곱하고 얘는 나눈다. 그런데 여긴 개수가 1이고 여긴 개수가 1이 아니잖아요. 무조건 개수를 1로 만들기 위해서 3이랑 2를 먼저 올려주고 시작한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보라색으로 처리해버리면 나오는 게 이 모양이 나올 건데 오늘 배운 내용대로 얘랑 얘를 바꿔버리면 끝난다. 됐어? 이해됐어? 이게 내 설명 없이 너무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그냥 연산 문제를 푸는 거야. 오늘 나 학원 오자마자 너네 200문제 편집하느라고 뒤지는 줄 알았어. 너네 열심히 풀어. 알겠지? 서로 힘든 시기야. 나도 참을 테니까 너도 참아. 알았죠? 여기까지 하시고 쉬었다 해요. 자, 여기 보면은 문제가 그러니까 문제 풀기 전에 자, 로그 A에 xn제곱 이렇게 써 있는 표현을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이 진수의 거듭제곱 앞으로 내리고 나머지 로그 A에 x만 쓰면 된다 라는 건데 그게 왜 되는지를 지금 증명하겠다는 거잖아. 그치? 맞죠? 그래서 따라가 봅시다. 증명해서 뭐라 했냐면 첫 번째 일단은 로그 A에 x라는 값이 뭔지 모르니까 한번 r이라고 놓자 라고 했어. 그러면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a의 r제곱이 x다라고 쓰는 거는 당연한 거 맞죠? 그지? 그렇게 지금 첫 줄에 써 있는 거고 그리하여 나오는 게 x의 n제곱을 한 게 가다 이러고 있잖아 지금. 근데 지금 보면은 위에서 x밖에 모르는데 갑자기 x n제곱이래? 그러면 이 상태의 양변을 사이좋게 똑같이 n제곱 하면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빈칸에 들어갈 거는 a의 nr 제곱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맞나? 그러니까 따라서 갑자기 따라서래. 그러니까 이걸 보고 결론 내겠다는 거잖아. 이걸 보고 따라서 이것 때문에 로그 a의 xn제곱은 갑자기 나래요. 나. 그러면 한번 이 노란색 빈칸을 또 로그 성질로 바꿔보면은 결국에 a의 나제곱을 한 게 요거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a의 나빈칸을 제곱한 것이 x의 n제곱이다 이건데 방금 위에 있는 이 두 줄을 보니까 x n제곱이 얘라면서 그러니까 이게 a의 nr제곱이랑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이 나빈칸에 들어갈 만한 식이 n 곱하기 r이다 이런 얘기지. 됐어요? 그런데 그 r이 뭐였냐면은 이거였으니까 여기 있는 이 r 자리 대신에 얘가 들어가주면 n 곱하기 로그 a의 x다 라는 식으로 증명이 끝나버렸다 이런 얘기지. 이해됐어? 알아들었어요? 이거를 안 보고 하는 거는 계약하고 하면 돼. 지금은 그냥 이 빈칸을 따라가면서 그냥 끄덕끄덕 이해만 되시면 된다고. 알겠지? 마찬가지로 186, 187 다 증명 문제가 될 거고. 자, 여기가 좀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쉬는 시간 끝났으니까
자, 여기 봐, 여기 봐.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여기에 어떤 숫자 x가 있어요. 그 어떤 숫자 x에 정수 부분을 쓰라 그랬어. 그거를 나타내는 가장 간명한 표현이 뭐냐면, 가장 간결한 표현이 가우스를 붙이고 x를 쓰면 됩니다. 됐나? 그리고 이 가우스 x에 대한 표현은 종종 몇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해석이 뭐냐 하면은 x보다 크지 않은, 즉 작거나 같은 것들 중에서 가장 큰 정수를 의미하는 거야. 됐어요? 예를 들어서 가우스 기호 안에 3.73 이렇게 있다 치면은 수직선에다가 표시했을 때 3.73을 여기다가 찍을 수 있잖아. 그것보다 크지 않은 거니까 작거나 같은 왼쪽 부분 중에서 가장 큰 정수는 3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는 3이다 이렇게 쓰자는 얘기지. 그럼 조심할 게 뭐냐면 여기에 음수가 들어갔을 때 마이너스 2.7, 그러면 애들이 맨날 오해하는 거, 요거 점 떼고 그냥 버림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정답을 이렇게 쓰고 다 틀려버린단 말이야. 이게 아니고 수직선에다가 마이너스 2.7을 표시했을 때 작거나 같은 숫자들 중에서 가장 큰 거면 마3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굳이 외울 거면 양수면 버림, 음수면 올림이라고 이해해도 된다. 이해됐어요? 그럼 물어보자. 자, 만약에 그냥 정수면 어떻게 쓰면 돼요? 4야, 3이야, 2야, 뭐야? 이 정의를 읽어봐. 4죠. 잘 들어, 잘 들어. 헷갈려. x보다 크지 않다야. 그럼 x보다 얘가 크다가 아닌 거잖아. 그러면 크지 않다니까 작거나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등호가 포함되잖아. 그러니까 4도 되는 거지. 이해했나? 그래서 일단 이성질을 먼저 아는 게 맞고,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여기 봐봐요. 만약에 예를 들어 x가 루트 13이래. 그럼 루트 13의 정수 부분이 얼마야? 이거 중3 얘긴데 3이죠. 그럼 이게 정수 부분이 얼마인지를 찾는 과정은 얘를 포함하는 부등식을 만들 때 여기를 전부 다 정수로 만들어 주는 거잖아. 그리고 얘가 여기 들어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식기가 3점 얼마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지? 그러면 반대로 루트 13의 소수 부분은 얼마야? 루트 13에서 정수를 빼면 됩니다, 그냥. 그렇지 않겠어? 지금 얘기한 이 모든 것들이 납득이 된다 라고 하면 저거를 풀 준비가 된 거야. 됐지? 자, 보세요. 자, 문제가 로그 3의 20이다 라고 하는 숫자에 정수 부분을 A라고 하고 소수 부분을 B라고 하지. 그치? 그러면 이 루트 13 풀 때랑 똑같이 로그 3의 20이 포함될 수 있는 양쪽의 정수를 찾으면 되지. 그지? 근데 그걸 하려면 어떤 성질이 필요하냐면은 로그 3에 여기 써 있는 숫자가 만약에 3의 거듭제곱꼴이었으면 이거의 정답은 n이죠, 그냥. 그렇지 않겠어? 그래서 20을 포함하는 3의 거듭제곱꼴을 찾는 거야. 그러면 로그 3의 9보다는 크고 로그 3의 27보다는 작은 게 로그 3의 20일 거 아니야. 굳이 갑자기 얘네가 등장하는 이유가 뭔지 알겠어요? 3의 거듭제곱이니까. 그러면 얘는 2가 되는 거고 얘는 3이 되는 거니까 이 값이 2점 얼마 얼마다라고 하는 게 어색하지 않잖아. 그래서 이 정수값이 2다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소수는 얼마야? 주식기 빼기 2 하면 된다고, 그냥. 왜냐면 이거 두 개 더한 게 얘니까. 그 얘를 알려면 이거 둘이 빼면 되는 거잖아.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얘가 로그 3의 20에서 2를 뺀 거다 라고 쓰겠다고. 그리고서 답을 냅시다. 그럼 갑자기 가우스 얘기 왜 했냐면 나중에 이런 표현을 가우스로 바꿔서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얘기한 거고. 자, 그럼 정답은 9 곱하기 괄호치고 2의 a제곱 더하기 3의 b제곱이라며. 그죠? 그러면 천천히 해봐. 9는 9고요. a는 2니까 2라고 쓰고요. 그 다음 b는 잘 구해놨잖아요. 3에 로그 3에 20 빼기 2라고 써있잖아. 그치? 그치? 그럼 나 같으면은 이렇게 할란다. 9 곱하기 2의 제곱 그냥 쓰고, 야, 얘하고 얘하고 빼란 얘기는 이 표현이
3에 로그 3의 20이라는 표현과 3의 2제곱을 나누기 한 거랑 같죠. 혹은 곱하기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지. 맞아? 그러면 얘가 4인 거 모르면 병이야. 그 다음에 이거 오늘 배웠어. 여기 있는 3과 여기 있는 20의 위치를 바꿀 수 있다. 그지? 그럼 얘는 20을 밑에 쓰고 여기 3이 위로 올라가주면 이렇게 써 있는 거잖아. 근데 얘는 얘가 같으니까 1이잖아. 그럼 얘는 그냥 20이지. 그러면 결국에 앞에 거는 4다. 뒤에 거는 20이다. 마지막에 이거는 곱하기니까 9분의 1이겠죠. 그죠? 됐어요? 그거에 괄호치고 앞에 9가 있는 거니까 36 더하기 20하고 답이 56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받아들여지나? 정리하세요. 천천히 할게 여기부터. 어? 그 3 로그 3의 20이요. 저거 3이랑 20 위치 바꿨잖아요. 예. 그게 값이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냥 바꿀 수 있다는 거지. 값이 똑같으니까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값이 다르면 바꾸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2하고 3 사이에 20이 안 들어가요. 2하고 3 사이에? 아니지. 그러니까 봐봐. 이거는 사실이잖아. 이거는 사실이니까 얘를 2점 얼마라고 부르겠다는 거잖아. 그래서 A, B가 이렇게 정해진 거잖아. 그러면 여기부터는 저걸 볼 필요가 없죠. 저렇게 됐으니까 그냥 A가 2인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래서 요 사실 때문에 A를 2라고 보고 B를 얘라고 본다. 그리고서 A, B를 여기다가 넣었다. 하면은 이제 이거를 계산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럼 여기서 뭐 20하고 3을 바꾼다고 했을 때 또 여기를 또 바꾸고 그럴 필요가 없지. 그건 새로운 문제가 되는 거야. 이해했어요? 힘내. 내가 수원 처음 할 때 진짜 나 로그 연산하다가 진짜 수학 접고 싶었어. 그래서 너무 이해돼. 준영아 이해됐어요? 영준 시험 언제야? 29일. 그러면 오늘은 하던 것까지만 하고 숙제로 블라 스텝 3를 뽑아줄 테니까 거기 한번 풀어봐. 단원 어디 줘? 어차피 다는 못 풀어. 네가 좀 풀고 싶은 단원 생각해봐. 원방? 응. 그래서 8번이 조금 난해하고 좀 중요한 얘기였고 192번부터 또 다시 연산 시작합니다. 볼게요. 첫 번째 로그 3의 2는 A래. 그치? 그렇다고 치고요. 자, 그 다음에 로그 5의 3은 B래. 일단 보는 순간 딱 들어야 되는 생각. 일단 밑이 달라서 벌써 열받아야 정상이야. 그지? 밑이 달라야, 밑이 같아야 뭘 할 건데, 그죠? 근데 얘를 보고서 마지막에 구하는 건 더 가관이지. 150은 뭐고? 180은 뭐냐? 답도 없잖아, 그지? 첫 번째, 로그의 연산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조건 밑을 같게 하는 거야. 밑 통일. 근데 지금 밑을 봤더니 얘가 3이고, 얘는 5고, 얘는 150이잖아. 그럼 밑을 뭘로 통일하는 게 제일 합리적일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그나마 여기가 3하고 3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밑을 뭘로 통일할 거냐면 3으로 통일해 볼 거야. 됐지? 자, 그러면 밑을 3이라고 쓰겠다는 얘기는 얘는 뭐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로그 3의 2는 A라고 쓰겠다. 근데 밑을 3으로 바꾸는 순간 이 표현을 이렇게 써야 돼. 얘하고 얘의 위치를 바꿔서 쓰시면 되겠죠. 로그 3의 5니까. 그러면 역수로 B분의 1이라고 쓰면 된다고? 그럼 자, 봐봐.
분명히 요 표현과 요 표현을 봤을 때 너네가 느끼는 거는 아니 B보다 B분의 1이 더 별로잖아. 그래도 이렇게 바꿔서 밑을 같게 해줘야 훨씬 더 유리한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제 밑을 다 3으로 만들어 버렸어? 그럼 이제 이 녀석도 밑을 3으로 만들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등장하는 공식이 이거라고요. 밑변환 공식. 로그 A의 B가 있을 때 새로운 밑, 3 같은 걸 쓰고 싶으면 새로운 밑을 써주고 A를 밑에 쓰고 새로운 밑을 써주고 B를 위에 쓴다. 로 바꿔도 된다고.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이 C라는 거는 아무거나 써도 돼. 같기만 하면 돼. 그죠? 근데 그 같은 거를 요 과정에 의하면 3이라고 보는 게 맞잖아. 그래서 결국에 내가 구하겠다는 모양 자체가 분모는 로그 3의 150인 거고, 그죠? 분자는 로그 3의 180이라고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제 분모 따로 분자 따로 구하면 되는 건데 이 분자에 있는 로그 3의 180 같은 거를 구하실 때 소인수분 해보세요. 그럼 얘는 로그 3의 180 소인수분하면 얼마니? 일단 3의 제곱으로 9를 만들어. 그럼 20 남았잖아. 20이니까 2의 제곱에 5가 되겠지. 그럼 여기가 3의 제곱에 2의 제곱에 5 하나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그럼 미리 할게. 그럼 얘를 이렇게 3번 뜯으면 되겠죠? 근데 첫 번째로 뜯은 거 이제 보자마자 그냥 2라고 쓰는 거 납득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뜯은 거. 자, 2를 앞으로 내려주면 되니까 2의 로그 3의 2 맞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뜯은 건 그냥 로그 3의 5가 될 것이고. 그지? 그럼 마찬가지 방식으로 분모도 바꿉시다. 로그 3의 150. 150 소인수분해 하면은 2 곱하기 75니까 3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뜯어. 이렇게 뜯으면 로그 3의 2야. 이렇게 뜯으면 1이야. 맞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뜯으면 2 곱하기 로그 3의 5 맞죠? 받아들여지나? 알아들었어요? 마지막 뭐 하면 돼 이제? 요 자리엔 A 넣고 요 자리엔 B분의 1 넣으면 되죠. 요 자리엔 A 넣고 요 자리엔 B분의 1 넣으면 되지. 저기 써있잖아. 파란색으로. 자, 따라서 정답 2 플러스 2A 플러스 이 새끼 B분의 1 얘는 A 플러스 1 플러스 얘 B분의 2. 자, 통분하면 되는데 여기 통분하고 여기 통분하고 분모 4개 번분수 하지 말고 그냥 분자에 곱하기 B 때리면 되죠. 분모도 곱하기 B 때리면 되죠. 그지? 그러면 이렇게 하면 2B 이렇게 하면 2AB. 너네 내 스타일 알잖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준 거 본 적 있니? 너네가 얼마나 답도 없을까 생각하면 내가 해주는 거야 지금. AB, B, E 맞죠? 자, 이렇게 써 있는 거랑 똑같은 뭐 순서 바꿀 수 있으니까 찾으시면 된다.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얘죠. 됐어. 그래서 요약할게요. 잠깐만 봐요. 너네가 앞에 연산 문제를 잘 따라왔으면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푸는 건 할 수 있을 거야. 그지? 요거 보고 이렇게 푸는 건 할 수 있잖아.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 앞 과정이 중요한 거지. 근데 그거를 스스로 머릿속에 사고 과정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라고. 로그의 계산을 할 때는 밑이 같아야 된다. 근데 밑을 아무거나 써도 돼. 뭐 7로 해도 돼. 그건 네 마음이야. 근데 그래도 그나마 여기가 3이 2번 써 있으니까 3으로 바꾸는 게 제일 유리하겠다. 뭐 그냥 그 정도지. 심심하시면 딴 걸로 해보세요. 뭐 밑에 8로도 한번 해보시고 7로도 한번 해보세요. 그거 다 실력이야. 이해됐어? 2주만 참어. 일주일만 참어. 이제 계산 이제 곧 좀 있으면 그만 넘어갈 거니까. 자, 정리됐으면 다음 문제 보시고 1분 뒤에 할게요. 196번.
얘들아 196번을 보는 순간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돼요. 문제가 힌트로 준 것은 죄다 지수지. 답은 로그지. 그러니까 지수를 로그로 바꿔야겠지. 그러니까 일단 시작은 196번에서 3의 a제곱이 x다라는 표현을 보고 밑이 3인 로그를 씌우면은 a가 로그 3의 x 맞죠? 일단 이런 식으로 저 세 개를 다 바꾸고 시작한다. 그럼 3의 b제곱이 y니까 b는 로그 3의 y고, 그 다음에 3의 c제곱이 z니까 c는 로그 3의 z 이렇게 써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보니까 여기는 밑이 죄다 3이잖아. 근데 여긴 밑이 3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또 밑을 같게 만들려면 생각해봐. 이놈들의 밑을 xy로 만들래? 아니면 두 새끼를 3으로 만들래? 쟤를 3으로 만드는 게 낫잖아 라는 게 머릿속에서 흘러가면 된다고. 근데 답지는 그런 대화가 없잖아. 그냥 답지는 바로 써 있잖아. 알겠지? 밑을 같게 할 건데 이놈들을 바꾸는 것보단 쟤를 바꾸는 게 유리하니까. 그러면 로그 여기는 xy, 그 다음에 여기는 y제곱의 z 세제곱이라는 것을 밑이 3으로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분수 형태를 쓰면 되는 거다. 그치? 그러면 분모 분자에 똑같이 밑이 3인 로그를 써줄 수가 있는 거고, 원래 밑이었던 게 분모로 가면 돼요. 그 다음 원래 진수였던 게 분자로 가면 된다고. 됐어요? 그럼 그 다음은 끝났죠. 잘 뜯어주기만 하면 되죠. 이렇게. 됐어? 그러면 요렇게 뜯으면 2 로그 3의 y니까 혹시 이제 스피드 있게 바로 그냥 이거 2b라고 써도 되나? 이렇게 뜯으면 2 내려갈 수 있잖아. 그게 2b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뜯으면 3이 내려가는 거니까 이거 3배니까 3c일 거 아니야. 이렇게 뜯으면 내려갈 게 없네. a고. 이렇게 뜯으면 그냥 b가 되겠지. 됐나? 다 해가요. 내가 오늘 생각했던 거 다 해가. 그럼 이제 각자 목요일, 금요일 칠판 수업하면 로그 끝나. 자, 199번 볼게요. a의 세제곱 곱하기 b의 제곱을 한 값이 1이다 를 보고 찾아야 되는 것이 로그 a의 a 5제곱 b 세제곱 맞죠? 제가 이거를 두 가지로 할 테니까 보세요. 이런 거 답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그지? 첫 번째 최악의 풀이. 이렇게 된 숫자를 찾아보자 하면서 A, B에다가 막 2, 4, 4, 8, 16 뭐 이렇게 넣고 있는 놈 절대 안 돼. 그게 과거의 나야. 나 여기가 너무 싫어갖고 나 그렇게 풀었다고. 근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더라고. 됐나? 그러면은 방법은 이제 그렇게 숫자를 어거지로 넣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첫 번째 풀이는 1번 아까 얘기했어. 양변의 로그를 취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분명 얘랑 같다고 써 있잖아. 그치? 그럼 얘랑 같다고 써 있다면 이 a 세제곱 b 제곱이라는 표현과 1이 같을 때 이 같은 숫자를 진수로 하는 로그를 써도 답은 같을 수밖에 없잖아. 그렇잖아. 그리고 밑을 역시나 내가 멋대로 쓴 거니까 뭐라고 써주면 되는데 그 밑을 뭐라고 써야 얘를 풀겠니? 당연히 a라고 써야겠죠. 그래서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양변에 밑이 a인 로그를 취한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써볼 수 있는 거 맞죠? 그죠? 그랬더니만 우변이 얼마예요? 0이죠. 진수가 1이면 0이니까. 그리고 좌변을 보니까 얘를 이렇게 두 번 뜯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얘를 이렇게 뜯으면 요 놈에서 3이 내려갈 거니까 3이라고 예상되나? 두 번째로 뜯었을 때 2가 내려간다 그러면 얘가 2 곱하기 로그 A의 B 맞아요?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얻게 되는 거는 로그 A의 B라는 표현이 3을 넘기고 나누기 2를 때리면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쓸 수 있겠네? 맞지? 그러면 이 파란색 표현을 보고서 얘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역시나 얘도 한 번, 두 번 뜯어버리면 A의 A 5제곱이니까 5가 될 거고 요렇게 뜯으면 3 내려오면서 3 곱하기 로그 A의 B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이거 얼마인지 구해 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5-3 곱하기 2분의 3 2분의 9, 2분의 10이니까 답은 2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됐니? 자, 이게 첫 번째 풀이야. 정리할 시간 줄 테니까 여기 봐. 그럼 두 번째, 저는 굳이 양변 로그를 취하고 싶지 않아요. 봐봐. A 세제곱에 B의 제곱은 1이라 그랬고 여기가 로그 A에 A 5제곱에 B 3승이잖아. 그럼 지금 어쨌거나 답은 얘를 구하는 거 맞지? 그럼 너네가 생각해봐. 얘를 이렇게 뜯으면 그냥 5가 나오는 건 사실이고 결국에는 A하고 B가 꼬여 있으니까 열받는 거 아니야. 그럼 너네 입장에서 이 B라는 표현을 몇 A라고만 바꾸면 되지. 그래서 B를 A에 대한 식으로 바꿀 줄 알면 끝나는 거잖아. 그잖아. 그러면 여기서 천천히 해봐. B의 제곱을 남기면 얘가 넘어갈 거니까 역수가 되어서 마3 맞아요? 그죠? 그러면 나누기 2제곱 해버리면 B는 A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 맞아요? 근데 여기 표현이 필요한 거는 B의 세제곱 필요한 거니까 그대로 세제곱 세제곱 해버리면 B 세제곱은 A의 마이너스 2분의 9제곱 맞아요? 그걸 여기다가 넣어도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은 결국 그 생각을 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표현이 로그 A에 B 세제곱이라고 쓸 게 아니라 A의 마이너스 2분의 9라고도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럼 결국 답은 똑같이 나오겠지. 2분의 9를 뺄 거니까. 자, 뭐가 더 좋다 나쁘다는 없어. 둘 다 알면 좋아. 이해됐어? 이해됐어요? 근데 아마 대부분의 답지는 이렇게 써 있을 거야. 양변의 로그를 취하자. 답지를 이해하려면 이렇게 아셔야 되고 근데 나를 비롯해서 아마 뭐 콴다든 뭐 친구든 선생들이 풀 때 다 이렇게 풀 거야. 저게 훨씬 편하니까. 근데 둘 다 아셔야 돼요. 알겠죠?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이거 12번. 유형 12. 여기까지만 하고 남은 시간은 각자 질문할 거 하세요. 알겠죠? 봅시다. 205번에서 2차 방정식을 주고 두근이 나왔는데 저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직접 구하시면 루트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 방정식을 줬다 그러면 내가 써야 되는 거는 근을 직접 찾는 게 아니라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쓰면 되는 거 맞죠? 근데 문제에서 두 개의 근을 각각 로그 2의 A와 로그 2의 B라 그랬으니까 이걸 두 근의 합이라고 이해하면 그게 5가 되는 거 맞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로그 2의 A와 로그 2의 B를 곱하면 그게 두 근의 곱이 되는 거니까 그게 1이겠죠? 맞나? 그럼 요 정도만 보고 답을 내라는 거야. 그치? 잘 들어. 그러면 또 얘를 로그 2에 얘랑 얘랑 곱하는 거네? A, B. 그러면 얘가 5니까 그러면 A 곱하기 B는 2의 5제곱이니까 32. 맞잖아. 근데 이거를 가지고서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저 마지막의 표현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거의 유일하게 로그의 성질을 사용해서 연산하는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쓰는 게 아니야. 알겠어? 그러면 도대체 얘를 로그 2의 A, B로 바꾸고 푸는 게 아니면 뭐 어쩌라는 건데 마지막에 구하는 걸 봐봐. 여기는 로그 A의 B를 구하는 거고 여기는 로그 B의 A를 구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얘를 풀려고 봤더니 내가 알고 있는 표현이 죄다 밑이 2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밑을 2로 억지로 바꾼다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로그 2의 a와 로그 2의 b라고 쓰면 되는 거고 얘는 로그 2의 b와 로그 2의 a라고 쓰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보니까 분수의 덧셈인데 분모가 다르니까 통분할 거 아니냐고? 그럼 통분을 해봐요.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한 게 분모고 그리고 얘를 여기다 갖다 곱해주는 거니까 그게 로그 2의 b라는 표현을 제곱하는 거지. 얘 곱하기 얘니까. 그리고 얘 곱하기 얘니까는 로그 2의 a를 제곱하는 거지. 됐어? 근데 여기에 들어있는 이 식의 의미가 로그 2의 a와 로그 2의 a를 곱하는 거지 더하기 빼기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너네가 배운 연산 중에 이런 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찾을 수가 없어. 찾을 수가 없어. 대신 여기를 봐봐. 자, 얘랑 얘랑 곱한 게 1이니까 일단 이 녀석은 1이죠. 이거 구할 때 뭐 하면 되냐면 저거를 곱셈공식 쓰면 돼. 마치 알파, 베타, 알파, 베타라고 읽으면 베타 제곱, 알파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5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1일 때 지금 이 표현 자체가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구하는 문제랑 같은 거라고 그냥. 그러니까 얘를 1 넣고 이거 제곱에서 이거 2개 빼갖고 23이라고 쓰면 끝나는 거지. 됐어?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데 열심히 공부했다고 얘를 A, B는 32라고 쓰고 그 다음 이거 못하겠어요 라고 질문한 친구가 태반이니까 하는 얘기다. 알겠죠? 그냥 근계 쓰고 고생고시 쓰라고. 됐지? 여기까지만 정리하시고 필요한 거 질문하세요.